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문제 가지고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좀 이상한 문제가 몇 개 나왔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 기본 가지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엽기적으로 문제 나왔다고 해서 그거 쫓아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28회 때 나왔던 문제 볼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르셔서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대상이라는 키워드가 될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자, 대상 뭐가 있었어요? 매매 계약, 공급 계약에서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하게 가셔야 돼.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득이 만만합니다. 나도 저건 알겠다. 이런 식의 자세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가실 때 이건 제가 연구를 한 거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근데 이런 시험을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올해쯤 따시게 되면 나머지 이제 결국 안 좋고 하는 사람들을 띄엄띄엄 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하나 생겨서 그때 이제는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내가 의외로 머리가 좋았었던 사람인가 보다. 나도 몰랐던 걸 이제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매매계약, 공급계약 아주 단순하게 가실 주제. 물론 문제를 구성할 때는 대단히 꽈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 풀어갈 때는 매매계약, 공급계약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자 문제 볼까요? 아까는 뭐였어? 28회 때는 신고의 대상끼리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 있었죠? 매매계약, 공급계약. 그럼 출제위원이 30회 때 한 해 쉬어서 출제를 할 때는 뭘 얘기했어요?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기술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시 아까 28회 때는 신고의 대상끼리 고르시오. 그럼 이제 30회 때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뒤에 봐야 돼. 매매계약, 공급계약, 매매계약, 공급계약.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28회, 30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또 나와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자체라고 되어 있죠. 지자체라고 하는 거 단독으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의미 새기면 안 돼. 지자체가 어떻게 서명 또는 날인을 해. 복잡스럽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원래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공동신고 의무가 있었고요. 공동신고 의무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 이제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같은 공적인 주체라든가 일방 당사자가 신고를 거절했을 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하게 될 텐데 그걸 묶어서 단독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요걸 앞쪽을 몰라도 제출이라는 표현 나오면 뭐라고요? 단독하면 옳은 편이고 공동하면 틀린 편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래서 맥락은 아닌데 쉽게 문제를 접근해 갈 때 제출이라는 키워드가 뜨게 되면 뭐라고 여기서는 단독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2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해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을 때 기업 공인중개사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특별히 포인트가 없습니다. 매수인 신고 필증을 받은 때 바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항상 옳게만 출제를 해요.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얘를 검인을 안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을 받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항상 얘는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셔야 돼. 앞쪽을 자세히 보지 마시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얘는 항상 옳게 내는 지문이고요. 자, 4번 끄트머리 대상 나와 있죠? 신고의 대상 나와 있죠? 신고의 대상 나와 있죠? 그럼 앞에 매매계약, 공급계약에서 매매계약,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주제. 5번
자,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도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 답은요, 4번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28회 때 신고의 대상끼리 연결한 것은 29회 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30회 때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걸 고르시오. 아닌 걸 고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했던 건 신고의 대상, 매매계약과 공급계약만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골고루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하나 보셨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보겠습니다. 자, 25회 때 나왔던 문제. 부동산 신고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좀 어려운데요. 자, 일단 키워드 볼까요?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기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거래 대상 부동산 소지에 관한 신고 관청에다가 제출해야 된다. 옳은 표현. 겁나 중요한 지문. 이걸 틀리게 나올 때는 뭐라고요? 중개사무소 소지에 관한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 또는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어디다 제출, 어디다 신고, 바로 부동산 등 소지지 관할 신고 관청. 아까 설명드렸던 안양에 사는 개공하고 과천에 근무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 그 다음에 서초에 있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를 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서초에다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 부동산 등,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답은 1번 뽑았나요? 2번 지문이요. 기업 공인중개사 공동으로 중개할 때 그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해서 아까 나왔던 거 공동신고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답 안 돼요.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되는 지문. 3번 지문,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좀 어려운 지문 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물, 그 밖에 정착물, 등기된 임무,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등기된 임무,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의 범주는 포함이 되지만은 거래에 따를지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셔야 돼서 어려워. 근데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지문도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얘는 답이 안 되는 지문에 전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약간 해석을 요하는 좀 구질구질한 지문을 툭 던져놓게 되면 수험생들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쉽게 가야 돼. 제출 신고 어디? 부동산 소재지. 제출 신고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 이걸 외워야 된다고. 꼭 여기다가 중개사무소 소재지에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답을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 5개를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원샷 원킬에서 최소 하나씩은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자, 끝머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없다. 별로 중요치 않죠? 소공이 대행할 수 있다. 큰 의미 없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틀렸고요. 나중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서 출제 이슈. 자, 외국인이 자 부동산 거래 매매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뒤에 가면 또 외국인 등은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취득 신고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나중에 취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2번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뒤에 전체 법 구조를 보셔야 돼. 그래서 아직은 5번 지문은 조금 더딘 부분이 되겠고요. 자시 정말 중요한 거, 계속 함정파는 거,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제출 또는 신고를 하는 것이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 제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해놨던 사례.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하여튼 끄트머리 쓱 한번 보십시다.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앞에 보니까 자, 매매계약 나와 있죠? 매매계약은 어떻다?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신고의 대상에 관한 주제. 2번 지문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으로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등기된 임목, 공장재 등 광업재단 등은 거래한다 할지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아니다 해서 얘도 이제 계속 내는 거야. 한 번은 모두 신고를 해야 된다.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지문들 답 안 돼요. 자, 근데 기출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다뤄주고 있고요. 3번,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뒤에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뭐라고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출제하는 기술이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한번 냈잖아요. 똑같은 지문 내기 민망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지문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을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자, 4번, 거래 신고를 하는 기업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해서 봐봐봐.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그럼 내고 있는 거야. 그럼 맨날 같은 문제야. 이거는 외워서 그걸 찾아보셔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 부동산 등 소재지라고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뽑았죠? 이번엔 틀린 것을 고르시오서 얘를 뽑는다고. 그래서 답을 외워야 돼. 답을 외워야 돼. 25회 때는 봐봐요. 25회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해서 옳게 뽑고 26회 때는 출제인이 똑같이 문제 내기 민망한 거야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바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제출해야 된다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25회 문제를 보고 거꾸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25, 26 같은 문제를 내고 있다. 똑같은 문제를 구성을 해요. 아까 25회 문제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있었잖아. 이 뭐 중개 대상물의 범위 어쩌고 저쩌고 한번 지문 나왔죠? 하도 오래전이라서 봐봐봐. 25회 때 문제. 중개 대상물의 범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틀렸죠? 26회 때는 뭐라고 또 출제를 해? 자,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맨날 같은 걸 낸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된다. 이명제하고요. 25회 때 문제는 뭐야? 신고 필증을 받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어디 있나? 어디? 여기 빠져있나 보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맴맴 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답을 외워야 된다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런 주제가 아니라 답이라도 외운다고 접근을 하셔야 돼. 답만 계속 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존의 문제에서 답을 안 뽑았던 걸 갖고 답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거야. 나머지 지문과의 관계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답이라도 줄줄줄 외우고 들어가면은 이게 지문 한 5개 중에서 3개, 4개가 거의 다 줄줄줄 선을 쓴다고. 해서 공부를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답이 되는 주제들을 차근차근 다져가다 보면은 그게 다 걸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런 걸 뭐 그냥 맨날 똑같은 건데 꼼꼼히 보시면은 봐봐.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아까 문제에서는 제출 대행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들을 보게 되면은 다 똑같은 건 아니야.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와. 한 20% 정도 개떡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꾸 그걸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기본 한 80% 깔아주는 문제를 절대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딸에 맞추겠다. 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고 이해되면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5분 있다 물어보면 어차피 모를 거면서 아니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본을 가지고 이게 그래서 공부가 힘든 게 이거라니까요. 차라리 뭔가 새로운 걸 배워가면 차라리 재미라도 있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과목이 나중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괜찮은 과목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은 자 공부를 한 수는 쌓아가면서 갈수록 실력이 좀씩 쌓여. 그러니까 이거 맞춰가는 재미가 있다고. 처음에는 무식해갖고 알매모수 이거만 뒤지게 차고 알매모수 해갖고 실명법 할 때 알매모수 대박이다. 누가 나한테 얘기해줬죠? 나도 그렇게 공식을 만들었다. 알매모수. 알면 매도인, 모르면 수탁자. 그거 나 공감하고 매우 좋아했어. 근데 이제 조금 공부가 되니까 소유권의 물권적 성권 개념을 이해를 하고 암기가 되니까 그게 매칭이 되는 게 보여.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해 갈수록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플러스 되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이런 중개사법 이런 개떡 같은 과목들은 처음 들을 때 겁나 쉽다고 해요. 누구나 다 입 달린 사람 한마디씩 해. 중개사법은 나도 자신 있다. 6개 중에서. 근데 다른 거 이제 공법에서 30점, 중개사법 40점. 이런 계산이야. 상대적으로 덜 어렵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에 그 학생들 보니까 점수 쉽게 알기는 어려운데 처음에 제가 그 중개사법은 개나 소나 한 90점씩 나온 줄 알았어. 아니 다들 쉽다고 지랄들 해가지고 진짜 쉬운 줄 알았어. 근데 중개사법이 60점이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물론 떨어진 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 한 60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개사법은 한 80점 나오고 평균적으로 75점, 80점에 육박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 과목들이. 근데 사람들이 되게 뇌 구조가 단순해서 공법은 30점, 중개사법은 50점. 나는 중개사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겠어. 웃기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옆으로 했냐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 공부가 힘든 이유가 빤히 아는 거를 계속 자기는 실수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거 놓쳤다. 놓치긴 뭘 놓쳐요. 실력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쉽다고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자꾸 가셔야 되냐면 키워드 단위로 제출한다. 2가지 나왔었죠. 단독 제출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험 문제 속에서는 바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이 어떻다 제출한다. 그래서 법조문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출제를 할 때는 자꾸 제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답 4번이었었나요? 이렇게 보셨고, 그냥 하여튼 간에. 그 다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60일 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숫자는 틀렸지만 숫자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누가 바로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런 문제 나왔어요.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할 일 없어가지고 새벽부터 신고를 해버렸다. 그러면 개공은 신고 의무가 있느냐? 예, 신고 의무 있습니다. 자,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막 이렇게 아시안게임인가 뭔가 등등했고 군대를 가네 마네. 하여튼 사람들 보면 참 별로 뭐 걱정을 다 해. 걔가 군대를 가든 말든 뭔 걱정을 해. 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LG가 야구에서 우승을 하든 말든 왜 걔 거폰을 무냐고. 밤새 응원하고.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 마음을 존중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마음에 평화 얻고 좋아하는 거. 이제 별로 안 믿는 사람 이상하게 보이지. 근데 좋다니까 그걸 시비를 걸 생각은 없어. 그러다 치고 뭔 얘기가 옆으로 썼지?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거. 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했을 때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느냐?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다고. 손흥민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어떤 댓글 보니까 형이 대신 갔다 올게. 너는 공차고 있어. 이렇게. 그 형이 대신 간다고 해서 대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개공은 어떻다? 여전히 신고 의무가 있다. 옛날 문제들입니다. 좀 이렇게 옛날에는 시험 범주가 좁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구성했었고 요즘은 시험 범주가 너무 늘어버리니까 그냥 대충 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2번 질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다. 틀렸죠? 개공이나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고 소공은 대행을 할 수가 있다. 신고 의무하고 제출은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3번 질문 지방공기업법자는 지방공사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신고는 지방공사, 지자체, 국가 등은 어떻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요치 않아.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건 움찔해. 이 문제에서 뭘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것들을 틀리게 뽑는다고. 이게 마음의 훈련이 되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 어떤 주제를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답이 될 만한 주제가 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답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 중요한 것들은 이상하게 느껴져요. 하여튼 간에, 지방공사는 단독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다. 거래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 제한의 권한상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요거 틀렸죠?
해서 요거 틀린 거구나.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기재사항. 자, 다시 공법상 이용 규제 등은 뭐가 된다?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됩니다. 요건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거. 아까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관비,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세율은 뭐가 된다?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될 테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답 5번째나요? 자, 보니까 매매 대상 토지 중 공장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을 했을 때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조건은 어떻다? 신고사항이다 라고 해서 조건은 뭐가 된다? 신고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만약에 앞에서부터 보면요 거의 당하는 지문입니다. 신고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조건, 기한 있었죠? 조건, 기한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 지금 두 가지예요. 4번, 5번에서 이슈가 되는 게 신고서의 기재사항, 신고사항이라고 하는 거. 다시 자, 신고서의 기재, 그 실제 거래 가격하고요. 권리 이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하고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개공의 인적사항, 이런 것이 어떻다? 신고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웠던 주제.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5번 지문이 앞에 소설을 겁나 썼다고 앞에 내용 읽어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의존케 해서 법률적인 효력 발생을 의존케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부른다. 효력 소멸 또는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케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조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신고사항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조건, 기한. 조건도 다 신고사항이다. 기한은 뭐 나오지 않을 테고요. 대부분 조건 얘기가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앞에 문제, 지금 요 문제 있었고, 지금 자,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29회 때 문제 같은데 지금 하나만 체크를 해볼게. 볼까요? 자, 요 문제 보면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29회 때 답은요, 지금 보니까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요걸 쟁점.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뭐가 된다? 신고 대상이다. 이게 나왔었죠? 그리고 29회 때 9번 지문에 뭐가 있었냐면 조건, 기한이 있으면 어떻다?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힌트를 줬었다고. 그리고 지금 30회 때 문제 가가지고요. 30회 때 문제를 가서 30회 때 문제 어디 있어? 자, 30회 때 문제에서 조건 어떻다? 신고사항이다 라고 뽑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29회 때 문제 5번 지문을 가지고 겁나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낸 거야. 29회 때도 조건은 신고사항이다. 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저도 있어, 29회 때. 어디 갔어? 여긴가요? 29회 때 조건 기한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힌트를 줬다고. 그리고 30회 때 문제에서는 이 말을 겁나 어렵게 뽑아가지고 끄트머리 조건도 어떻다? 신고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했던 주제에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지문을 읽어 가실 때 앞에서부터 또박또박 읽어버리면은 이게 뭔 말인지 얘기 자체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자꾸 뒤에 보는 훈련들 신고사항 관련해서 지금 29회 때 힌트 조건 기한 나왔었고 30회 때 전면적으로 조건에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 거의 대부분의 문제, 한 80% 이상은 기존 문제를 약간씩 변형하는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나머지를 다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읽으면 안 돼. 읽으면 안 돼. 뒤쪽 봐야 돼. 신고사항이 뭐냐. 그때 뒤에 끝머리에 조건 나와 있죠? 조건도 뭐가 된다? 신고사항이다. 그럼 이제 31회 때 나올 문제는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예 선을 해드릴게. 바로 개공의 인적사항 가지고 답을 뽑을 겁니다. 개공의 인적사항이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아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개공의 인적사항도 다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답이라고. 써놔요. 날짜 써놓고 시간도 써놓고. 왜 그게 답이 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법조문 순서가 조건 기한 다음에 나오는 게 마지막 단어가 개공의 인적사항 이렇게 나와요. 법조문 순서상 신고 항목을 쭉 나열하면서 조건 기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개공의 인적사항이라는 게 뜬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맞게 나올 수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겠지.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할 항목에 개공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그럼 틀린 거야.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개공의 인적사항은 신고 항목이 아니게 될 것이다. 또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본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얘기 하면서 그때 포인트가 막 개공의 인적사항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게 그리고 이 개공의 인적사항 얘기가 지금 뭐 획기적으로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한참 유행했던 게 개공의 인적사항 쭉 안 나오다가 요 근래 조건 기한 가지고 트릭을 쓰면서 조건 기한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문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신고서의 작성 방법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신고서의 작성 방법. 자 1번 보니까요.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때 자 끄트머리 지분 비율을 표시를 한다. 맞죠? 맞죠? 공유 같은 경우 다 지분 비율을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색칠하면 안 돼. 답되는 걸 쫓아가셔야 된다고. 얘는 제일 앞에 있는 항목이다 보니까 무조건 던져주는 지문이고 사이드 지문 답이 아닙니다. 2번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일 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공법 공부하실 때 부동산 학개론 하실 때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있었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등의 시설군, 전기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그 다음에 영교, 근린생활시설군, 주거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에 30개 용도군이 들어간다고 그런 것도 표시를 해야 된다. 밑줄 긋지 말라고요. 지문 중에 장점 안 되니까. 통계적으로 출집한다고 떨어지는 건 답이 안 돼. 그 다음에 3번. 자,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대. 집합 건축물의 경우. 여기에 답이죠? 겁나 쉬운 거죠. 집합 건축물의 경우 어떻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해. 이게 이제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장 구조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길죠?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외울 때는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이렇게만 외우게 되는데 원래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다 이런 명제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길이 때문에 좀 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 대상 금액란은 둘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 금액을 적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도 기재를 한다. 그래서 이건 개념상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쉬웠어요, 답은. 근데 중간중간에 2번 같은 것들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나머지는 몇 번 보시면 다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 잘 맞춰야 돼. 집합건축물의 경우도 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겁나 중요한 단어 나와 있죠.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와 있죠.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 포함 나와 있죠. 해서 오른편. 이게 더럽게 어려운 거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무식하게 그냥 아까 권초실무 총부라고 아예 대놓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해. 근데 한 가지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게 얘가 더럽게 복잡다단하니까 출제위원들은 제일 뒤에 숨어있는 총부 이런 것들을 뽑는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중간중간에 부가가치세 제외 이런 다 나머지 다 어떻다? 제외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실무 총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실제 거래 면적 정할 때 집합 건축물의 경우 어떻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연면적이 아니라 집합 건축물의 경우 어떻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자, 실제 거래계약 6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약 신고서의 작성계획에 해당한다 해서 3억이고 고치지 마요. 그다음 투기 과일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신고상. 이건 몰라도 되는 주제.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새로운 지문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새로운 지문을 이걸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못하니까 항상 낮춰서 가셔야 돼.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해설,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집 같은 거 해설집이 있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모든 지문을 다 설명을 해.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다 중요해. 그럼 이제 책 한 권 법조문을 다 외우는 거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근데 수험생들 자체가 그따위로 공부를 해. 다 보면서 해설 보면서 공감하면서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 다음에 외우겠고 다음은 없어. 오늘 죽어버릴 건데 다음이 없다고. 오늘 외우지 못한 것들은 내일도 못 외워요. 일단 오늘 외워도 내일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이 되는 걸 쫓아가셔야겠고 4번 분양금액란 분양권의 경우 권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입주권. 입주권이라고 했었죠? 입주권은 건축 실부 총부 있었잖아요. 입주권의 권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제 거래가격 마이너스 부담금. 이거 있었죠? 거의 다 입주권 얘기라고. 분양권에는 분양 금액이라는 걸 적게 돼 있는데 그럼 포인트가 안 되고 입주권, 자 건축라고 하는 거 실부. 입주권이 뭐라고요? 건축와 실부. 그리고 세트로 갔던 것이 총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한 경우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에 해당한다. 모르지? 과태료 금액 외우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거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출제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 헛소리, 그 다음에 5번 헛소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쓸모없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주어진 데이터 쉬운 것부터 가십시다. 총부라고 하는 거,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건축 실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작성 방법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봐봐. 자, 입주권 매매. 입주권이 매매될 때 분양 금액란에 권리 가격 플러스 뭐가 되래?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나와야 되죠? 외웠잖아요? 건축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고칠까를 생각하시면 안 돼. 개소리니까 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막 써놨다고. 지문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보통 문제 구성할 때 아예 이렇게 이런 지문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외우지 않았으면 전혀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입주권 매매에서는 어떻다? 권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건축.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기업번 틀린 겁니다. 지금 외웠던 것 확인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기업번 틀렸고요. 근데 자, 그러면 기억,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온가? 그러면 기억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은 니은은 무조건 오른편 되겠다. 그죠? 지금 시험 문제 풀 때 계속 이 훈련 하셔야 돼. 지금 공부할 때는 실력을 쌓고 시험장 가서 실력 테스트를 하고 이거 아니야. 지금부터가 어떻게든 답을 맞추려고 해야 돼. 니은만 볼까요? 보니까 각각의 거래 금액을 적는다. 별 문제 안 되죠? 세 번째, 디귿 종전 토지란 입주권 매매의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해서 작성한다. 요거 이제 옳은 표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건축 실부 얘기만 했었는데 입주권이 뭐냐면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해서 정비법에서요. 자, 이게 사업시행 계획서 인가되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된 상태에서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다라고 약정된 것, 딱 여기까지를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의 경우는 종전 토지란이라는 것을 찾아서 기존 지분, 기존 토지에 관한 지분, 이런 종전 토지란에서, 자, 입주권 매매에서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어떻다? 조건 기한을 적는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니은, 디귿, 리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추가했어요. 건축, 실부, 총부 얘기하면서 자,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건축, 실부, 그 다음에 종전 토지란이라는 것을 찾아서 종전 토지에 대해서 적는다. 해서 보시다시피 문제 계속 구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억해 보셨고 29회 때 30회 때 나왔던 주제 뭐가 있었죠? 조건 있었죠? 조건 있었죠? 뭐 여기서 내고 저기서 내고 계속 꼬리를 물고 구성을 한다고. 조건 기한이 근데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뒤에 있다는 거 보이세요? 네. 조건 기한이 제일 뒤에 지문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30회 때, 29회 때, 27회 때 제일 뒤쪽에 배치하잖아요. 이거는 한 가지 제일 뒤에 있어요.
그 법을 보면은 얘기를 쭉 하다가 제일 끄트머리에 혹시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도 적는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다고요? 개공의 인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다. 그래서 지금 27, 29, 30회 때 나왔던 이슈가 지금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해서 요 정도.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서의 작성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다. 틀렸죠? 요거 아까 몇 번 나왔던 지문인데요. 자, 신고서의 기재 사항, 자, 외우시기 다 어렵고요. 오히려 확인 설명서의 기재 사항 기억해야 되죠?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있었고요. 입관비,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그래서 걔랑 자꾸 비교를 한다고.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관련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될 테고, 개공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문제 속에서 조건 기한이 주요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의 거래계약이 해제가 됐다 해서 계약이 나가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거래 당사자 또는 계약 공인중개사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뭐 특별한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조항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게 이제 악용되게 됩니다. 악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집값 띄우는데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국토부 이런 에서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서 그 아파트 가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값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 그냥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다. 그럼 이제 5억에 서로 본연 회장님끼리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있다가 이제 합의 해제하면 되는 거지. 합의 해제를 해버린다고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매매를 사고 싶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부녀회장, 자, 101동 부녀회장하고 102동 부녀회장이 작당을 한다고, 작당을. 그래서 101동, 자, 현재 시가 3억. 근데 어떻게? 5억이라고.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려. 그러면 이제 신문에 뜬다고. 어떤 동네 겁나 아파트 값 급등하기 시작해.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한 번 더 해줘. 자, 한번 을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6억에 거래하는 매매 계약서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실제는 거래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 사례.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해제가 됐으면 어떻다? 그 내용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의미 없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공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상호 등등등도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라고요. 신고할 항목이 뭐라고요? 개공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관련된 뭐 연락처, 뭐 아까 소재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꼭 외워야 된다고요. 지금 조건 기한이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됐는데 오히려 개공이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을 때 개공의 인적사항 등 중개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일 경우 총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라고 되어 있죠. 앞에 필요 없고 총실제 거래 가격 나오게 되면 어떻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라고 하는 거. 총실제 거래 가격 뜨게 되면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걸 외워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총부, 원투실부 총부.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집합 건축물의 경우 전용 면적에서 오른편 뒤에 볼 것도 없어요.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인데 따져 물을 실익이 없어요. 해서 집합 건축물의 경우 어떻다? 전용 면적. 그래서 답은요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자, 신고서의 작성 방법 등 틀린 것은 외국인인 경우 거래 당사자의 국적 표기되고 매수 용도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있다 보니까 중요 포인트가 아니다. 2번 질문이요. 자, 보니까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에 있어서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서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짜증나는 문제예요. 자, 공동신고 의무까지는 좋은데 바로 공동 제출이라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제출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어디다가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다시 제출이라는 표현 두 가지입니다. 단독 제출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논의를 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난 투기 과열 적으로 3억 초과입니다. 3억 초과해서 3억 이상인가 하여튼 간에 해서 틀리게 나왔고요. 요거는 쫓아가시면 안 돼. 쫓아가시면 안 돼.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왔으니까 욕심 비우셔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통계, 확률의 문제로 가셔야 돼. 점을 치면 안 돼. 왠지 이게 느낌상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다 개소리 들입니다.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 통계, 확률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4번도 마찬가지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만료돼서 분양 전환은 주택인 경우 체크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설명만 한번 간단히 드릴게요. 이건 이제 여기랑 아무 관련 없고요. 지금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법인 임대사업자가요,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자, 관련 법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임차인을 들여서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5년이에요. 5년 지나면요, 그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주택의 공급 계약이 됐을 때 뭘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아까 공급 계약,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항목 중에 이게 분양 전환한다라고 하는 거,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라는 항목에다가 공급 계약에서 표시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3번, 4번은 쓸 데가 없는 소리예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은 3번, 4번 중에 찍습니다. 왜? 공포가 내재가 돼 있어서 그래. 처음 나온 애 보면 완전 쫄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5번 거래대상 면적. 자, 집합 건축물의 경우 다 전용 면적을 적는 거. 틀리든 맞든 그냥 도비하는 지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거의 수험생이 3번, 4번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출이라고 하는 거, 단독 제출이었었고요, 부동산 등 소지에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제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자, 부동산 거래 계약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문제가 이제 옛날 문제인데 간단해요.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죠. 자, 다시 거래 지분의 변경, 지금 편집이 잘못되어 있나? 그다음에 계약 기한의 기한 변경, 중도금의 자, 지급일의 변경, 그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의 변경. 이상한데 잠깐만요. 이게 지금 편집이 제가 잘못해 놓을 수가 있겠고, 자, 이 문제는 뭐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걸 한번 체크를, 24회 때 문제인데, 지분의 변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편집을 잘못한 것 같다고요.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여러분 자료에는 리을 들어가 있나요? 네.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아니, 제가 이 화면을 편집을 잘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죽어봐라. 내가 그럴 줄 알고 교재를 지금 찾아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을이 들어가야 되는데,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었고요. 답은 5번이고요. 손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손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쭉 보시면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앞쪽의 문제들은 다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 아주 죽으란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설명드릴 때 변경되면 어떻다? 변경 신고서 제출해야 되고, 잘못 기재된 경우 어떻다?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딱 요 정도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찍는 문제지 풀어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그냥 이거 찍으셔야 되죠. 답 안 나옵니다. 이걸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는 아니에요. 아주 작정을 하고 냈으니까, 자, 요걸 가지고 아까 해설 보지 말고 찍어보자니까요. 찍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정정 신청이라고 하는 거, 신고서가 잘못 기재됐으면 어떻다?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 해서 외로운 싸움인데요. 시험장에서 잘 찍어내셔야 돼. 왜냐면 정정 신청의 항목이 우리 법에 크게 봐도 5개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걸 갖고 답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원래 법에서는요, 마지막 항목에, 자,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잘못 표시가 됐으면 어떻다?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개공의 성명 주소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어떤 영역을 보게 되면 법조문 순서상 제일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문제고요. 이거 못 풀어요. 그냥 운대에 맡기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보는 이유가 아까 24회 때 문제에서요. 24회면 지금 7년 전입니다. 갑자기 변경 신고 하나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30회 때 뭘 가지고 지금 정정 신청을 24회 때 변경 신고, 30회 때 정정 신청의 대상, 이렇게 해서 죽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법에서요, 완벽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이론상 한 8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요, 과목별로 골고루 하셔야 돼. 어느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중개사법에서 전략 과목 삼아서 90점을 맞고 이렇게 계획 세우시게 되거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매년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찍는 걸 제외하면은 8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맞는 점수가 아무리 봐도 한 70점에서 75점, 중개사법은 좀 쉽다고 하니까 그 정도에서 골고루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쓸데없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게 될 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본, 고엽,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건 맞는 거죠. 쉬운 지문이고요.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거부했을 때 바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옳은 표현, 여기까지 던져주는 질문. 3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 옳은 표현인데 별 의미 없고요. 3번, 그 신고 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보완케 할 수 있다. 신고서를 보니까 빠져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보완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취득세 3배 이하,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해서 과태료 키워드 가십시다. 과태료는 키워드 나오면 증명 자료. 자, 과태료는 키워드가 나오면 뭐라고요? 증명 자료.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답을 뽑을 때는 뭐라고요? 증명 자료. 법정 구조상 제일 어려운 파트가 증명 자료거든요. 읽어보기도 어려워. 그래서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증명 자료라고 하는 거. 거래 대급 증명 자료. 얼마라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과태료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된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고 하는 거. 요게 아예 증명 자료를 뭘로 뽑더라? 답으로 뽑더라. 이걸 가지고 옳은 것을 고르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고, 틀린 것을 고르시고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또 뭐 5배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베레벨 소리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문제에서 보겠지만은 이때 자진 신고에도 과태료 감경 면제 사유가 아니다. 요 얘기까지 그냥 세트로 그냥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에서 키워드 뭐라고요? 답을 뽑는 질문 과태료라는 키워드 또는 이제 증명자료라는 키워드, 증명자료라는 키워드 나오게 되면은 어려워요. 이게 중간에 숨어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답을 뽑았고요. 이 문제가 이제 27회 때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8회 때 문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해당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제 상식이고요.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 필증을 받은 때 끄트머리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되게 하려면 매수인이 신고 필증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검인계약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신고 필증이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얘는 항상 옳게 내는 질문. 3번 질문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 대행할 수 있고요.
이때 신분증 등을 제출한다. 전혀 법적 쟁점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단독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지문 보시게 되면 거절했을 때 단독 신고라든가 또는 지자체, 아까 지방공사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공적인 주체와 거래가 이루어지면 개공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문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8회 때 답을 27회 때 답을 분석을 해보면 증명 자료 나와 있죠. 증명 자료 가지고 출제 포인트 답을 뽑아냈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인데 이걸 이제 틀리게 해서 밥을 뽑았었고 28회 때 문제는 이 문제를 보고 베끼는 거야. 해서 나머지 비슷하게 구성을 하면서 또 난이도를 더 올려서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나와 있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나와 있죠. 이렇게 내는 거라고 해서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 얘기로 아예 도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렇게만 외워도 외우기가 힘들어. 정말 외우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분석하자는 거. 만약에 28회 수험생 입장에서는 27회 문제 정도 정확하게 답이 됐던 아이들이라도 정리를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몰라도 뭐라고요? 답을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자꾸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아까 계속 회차들을 비교해드리면서 답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이 시험 보고 나면 함정에 빠지는 게 결과가 안 좋아도 뭔 얘기를 하냐면 알았는데 이렇게 뭘 개뿔 알아요. 시험장에서 찍어내야지 그게 내 답이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게 1분 안에 이 지문을 다 소화를 해야 돼. 그래서 자 결국은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답이 되는 포인트를 찍어내셔야 돼. 이게 객관식 시험의 특징이에요. 주관식은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윤곽만 쓰게 되면 일정 점수가 나오고요. 객관식은요. 아예 처음부터 공부할 때부터 포인트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공부라는 게 포인트가 정리가 돼 있으면 쉬워지고 그냥 세우라 내우라 읽게 되면 모든 게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1번 개공이 갑이고요. 을하고 그 다음에 병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 잘 모르죠? 그래서 검인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 특별조치법 내용이거든요. 1번 몰라야 돼요. 1번 몰라도 쫄면 안 돼. 어딘가는 아는 게 있겠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지금 24회 때 문제니까 지금 와서는 별 의미도 없어. 근데 이걸 우리가 훈련을 하는 이유는 시험 볼 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를 얘기가 무작위로 쏟아진다. 쫄지 마시라. 그래서 원래 검인 신청은 매수인 중심이 되는 건데 개공이 해도 무방합니다. 법무사가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 내용이야. 우리 그런 내용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야 돼. 2번 질문요. 엑스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세금 지급을 위해서 엑스토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틀렸고요. 매매계약, 증여계약만 검인의 대상이 됩니다. 고치면 안 돼!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이걸 안다 한들 25회 때부터 공부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그런 문제예요. 3번 질문이요.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경우 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검인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매매계약서는 어떻다? 검인 받아야 된다. 그런데 같이 맞물리는 것이 부동산거래 신고 있게 되면은 부동산거래 신고 있게 되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갑이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신고 필증에 쓰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하나만 알 수가 있어. 사실은 4번 하나만. 신고 필증이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소재지에 관할청이 검인을 할 때는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되는지 않는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 제가 여건은 낮지만은 전혀 의미 없는 문제. 그래서 기본 보게 되면은, 자, 얘기 좀 길어졌는데, 이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계약서에 대해서도 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으면 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 없어요. 옛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활성화되기 되기 전에 이런 관련 문제가 나왔어. 지금은 그냥 다, 지금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문제가 제실 이제 앞원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관련해서 신고 기한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혜택 기간과 실제 거래 가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을 잘못 짝지은 것을 해서 일단 한번 다 보지 말고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틀리다고 내는 문제라고요. 이건 시행규칙에 있는 막 별표 여기 있는 걸 막 오려내가지고 출제한 거. 답은 5번이었었는데요. 의미는 전혀 없는 문제. 그래서 이게 24회 때 이런 문제 나왔었고요.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시험 볼 때 이런 문제 나온다고요. 짜증내지 마시라고. 이게 20%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방법은 나머지 80%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간에 지금 이상한 문제 몇 개 보셨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외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복잡한 표를 다 외웠다는들 24회 때 나오고 나서 25회 때부터 외워봤자 그 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찍어서 맞추셨어요? 가봐요. 이게 찍어서 맞추는 게 훨씬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실력으로 맞추면 뭐 당연한 거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해서 5번을 찍었는데 맞추게 되면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을 하고 말고는 전혀 모르게 문제로 그 문제 답이 몇 번인가 이것만 찾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 문제. 자, 지금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포상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것도 찍는 문제예요. 우리 포상금 얘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 포상금 이거는 지금 교재 기본서는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은 이 문제 해설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구질구질하게 돼 있어요. 아주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손대기 어려워. 자, 포상금의 지급에 들은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라고 해서 일단 얘는 틀렸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저기 있었지? 지금 이제,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얘기, 뭐가 있었죠? 개개증증 있었죠? 개개증증 있었죠? 그래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런 거 있었죠? 여기서는 전부 또는 일부 국고에서 보조한다라고 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쫓아가시면 못 외운다고. 이 문제가 그냥 버리는 문제예요. 30회 문제 중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문제 패턴이라고. 그 다음에 2번. 자,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불법 행위를 한 자가 지금 용돈이 필요해갖고 일단 내가 깜빵을 가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무상급식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도 받고 이건 아니겠지. 저도 몰라요. 지금 문제 3번쯤은 익명으로 고발해서 고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고로 환수한다. 이건 어때요? 지금 안 주면 되는 거지. 줘갖고 또 그거를 뭐로 환수해. 이상한 사람이지. 왜 신고를 하고 지랄이야. 그거는 알지. 연맥이려고. 누가 갑이라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있어. 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얘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얘를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해서 신고를 해. 내가 돈 받으러 가면 소문 다 나. 그래서 어떻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겠지. 설마 그런 진상이 있겠냐고? 있으니까 법이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 다음에 4번 질문요.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금액이 다 달라요. 하여튼 너무 크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5번이 답이 되나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하던 신고인은 그 국토부령이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바로 어떻다 제출해야 된다 해서 요걸 답으로 뽑았나요? 네, 요걸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별 의미 없는 문제 해서 지금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나왔는데 거의 손을 댈 수 없는 영역.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충 4-5문제 손대기 어려운 주제 있고요. 답 위주로 정리하실 것.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